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중국, 미 핵추진 항공모함보다 큰 걸 만들었다. 중국의 3번 항공모함 곧 진수. 이젠 미 항모 전단과 해볼만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중국이 건조 중인 항공모함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 또는 늦으면 내년에 진수할 전망입니다. 2018년 11월 건조를 시작해 2년 만에 완공하는데 어떤 결함들이 쏟아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1번함 랴오닝과 중국 최초 독자 건조 2번함인 산둥함보다 크고 위력적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3번 항모의 크기는 길이 320m 이상 만재 8만 톤급으로 랴오닝과 산둥함보다 크며 항모의 전체 폭은 미국의 신형 항모인 제널드 포드급 핵항모보다 넓고 함재기를 효율적으로 띄울 수 있는 전자기 캐터펄트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기존 배치된 랴오닝과 자국산 항모 1번함인 산둥함은 캐터펄트가 없는 스키 점프 방식으로 함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어서 미국 항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3번함에 전자식 캐터펄트가 탑재되면 중국은 항모에 최신 조기 경보기 쿵징 600을 실어 작전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쿵징 600 조기 경보기는 아무리 봐도 미 해군의 E2 호크아이의 복제품처럼 생겼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 해군 항모 전단을 격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중국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틀 후 남중국해로 항모 이전단을 보내 해상훈련을 수행했죠. 미 해군이 남중국해 부근에 항공모함 2척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로서 미국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미국 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19를 이용해 남중국해 및 기타 지역에서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일촉즉발의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중국은 최신의 대함탄도탄 미사일 둥펑 26과 둥펑 21을 남중국해로 발사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미중 갈등 일지입니다. 8월 25일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 중인 중국 해군 상공위로 미군이 U2S 정찰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아침 중국이 둥펑 26B와 둥펑 21D 미사일을 남중국해로 발사하였고 8월 26일 미군이 남중국해 상공에 RC-135S 정찰기를 보내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미 해군 구축함 머스틴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을 통과하였고 2019년 중국은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군사기술력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죠. 둥펑 26은 사거리 4,000km로 지상과 해상 목표물을 핵과 재래식으로 타격이 가능하며 둥펑 21은 사거리 1,800km로 움직이는 함정 및 대규모 해상 전단을 공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이 대함탄도탄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대기권 안팎을 음속으로 20여 차례 오가며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요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이번 남중국해로 발사한 대함탄도탄으로 미국의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해상으로 진입하려는 미 해군력을 사전에 봉쇄 타격하기 위해서 미사일 전력과 해군력을 증강 중이며 자국 항모 보유와 증강으로 이젠 대놓고 미국에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하는 짓인지. 그렇다면 계속되는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와 수상함 전력 증강은 중국이 계획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을까요? 미 해군은 10여 척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며 포드급 항공모함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대립 중인 중국도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고 자부심도 대단하며 시진핑과 군 관계자들은 조만간 미국의 해군력과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항모 전단 계획은 겉으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까보니 중국의 원대한 해양 전력 강화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19년에 중국은 2035년까지 최소 6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이 중 4척을 핵 추진 항모로 건조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 또는 내년에 등장할 3번함은 핵 추진 항모가 아니라 재래식 항모이며 2019년 12월 4일 인민해방군 고위급 관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3번 항모 건조 이후 4번함까지 건조하고 핵 항모로 예상되었던 5번, 6번함 항모 건조 계획이 취소 또는 보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 항모를 핵 추진 항모로 건조한다는 기존 계획은 3, 4번함이 핵 추진이 아니기에 이미 실패했고 인민해방군 관계자는 중국 해군의 전략 노선의 변화의 큰 원인으로 먼저 항공모함의 기술적 문제 극복의 어려움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경험을 핵 추진 항모 건조에 적용하는 것이 관련 지식 부족으로 실패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 보도대로라면 중국 해군의 전략 노선에 큰 변수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갑자기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축소, 수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10여 년 넘게 해군 수상함 전력 증강과 함께 6대의 항모 도입 계획을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 랴오닝 항모와 랴오닝을 조금 더 개선한 첫 자국산 항모인 산둥함은 시험적 성격이 강해 제쳐두더라도 중국 해군의 3, 4번째 항모는 함의 규모와 성능을 일단 키웠습니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인 함재기를 띄울 캐터펄트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인데 항공모함을 찍어내는 것과 달리 이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잘 알다시피 항공모함은 항모 보호를 위해 호위 함대를 갖춰야 하고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 항모 전단은 순양함과 여러 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되고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이 버티고 있고 이는 적국의 함대를 방어 공격하기 위해 대공, 대잠, 함재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적국의 탄도탄의 위협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고 차단하는 데 충분한 성능을 그동안 검증하였고 여러 차례 실전에서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와 전단은 실전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미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은 항모 전단의 방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중국 해군의 최우선 계획은 미 해군 함대처럼 함정 톤수, 즉 전체적인 외적인 부분을 따라잡으려고 급급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채 무조건 미 해군에 맞춰 함정을 찍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채 찍어내는 동시에 실전 배치하는 함정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J-15 함재기를 보면 더욱 답이 없습니다. 일단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러시아 전투기 Su-33도 아닌 이를 불법으로 복제해 만든 전투기인데 최대 이륙 중량도 33톤에 달해 현존하는 함재기 중 가장 무겁고 심지어 중국이 복제한 WS-10A 함재기 엔진은 출력 부족으로 각종 사고, 사건으로 말이 많았고 J-15 함재기 양산도 최근에 중단이 되었었고 최근에야 겨우 WS-15H 엔진 탑재로 양산이 되지만 이도 불안합니다. 이렇듯 함재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항모는 말 그대로 깡통 항모이며 찍어내는 항공모함들은 함재기도 없는 항모로 몇 년을 시험 운전만 해야 하고 후에 캐터펄트를 개발해 적용해도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전체적인 항모 전단 운용 시험도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돈이 썩어 난다면 몰라도 이런 상황을 알면서 언제까지 미국 따라가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열이 심한 중국 내에서도 이 문제로 중국의 항모 확보 계획에 대해 군 전문가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의 가장 큰 장점인 함재기에 의한 공격 능력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추가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게 되었고 결국엔 원래 계획에서 5번, 6번함 항모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모와 대결할 3, 4번함은 문제가 없을까요? 시작부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의 모든 기술 역량을 집약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인 항모에 필요한 원자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즉 니미츠급과 대적할 항모가 디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지원함이 수시로 붙어다니며 연료 공급을 해야 하죠. 해전에서 호위함들이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임무보다 연료 급유함을 보호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판이죠.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3, 4번함의 전자기 캐터펄트 장착에도 분명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기 사출 시스템은 전기 사출 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핵 에너지가 아닌 디젤 터빈 방식 항모로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진짜 만약에 이런 에너지를 디젤 시스템으로 얻는다 해도 함 자체 출력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함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함의 운용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디젤 연료를 많이 탑재한다면 함재기 적재 공간이 줄어 함재기 탑재 수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의 3, 4번 항모에 탑재될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중국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을지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이처럼 중국 해군의 항모 계획은 것과 다르게 경제 성장 둔화와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한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과 운용 능력, 성능 향상으로 중국의 항모 운용에도 분명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것이며 최근에 동남아 국가들의 잠수함 전력 확충도 중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4척의 독일 잠수함을 도입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며 베트남은 러시아산 잠수함 전단을 도입합니다. 중국은 항모 보유 계획만 거창했지 제1도련선을 넘기 전에 동남아 국가들의 잠수함들도 신경을 써야 할 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